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정보엔 방첩TV에서 오늘은 국정원 인사 반란은 문재인 임기 말 국정원 알박기에서 시작, 간첩들 꼴이 드러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군대보다도 더 엄격한 상명 하복 체제입니다. 군대에서도 인사 항명이 있을 수가 없는데 국정원에서 인사 항명이 있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공작관이라는 사람도 거들고 있고, 김기삼 씨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기삼 씨가 아마 공작관이라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국정원 선배가 아닐까 합니다. 김기삼 씨는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단 중단을 하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와서 이종찬 때 다시 국정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때 김대중 노벨상 매수 공작에 대한 양심선언을 하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유학을 갔다 와서 김대중 측근에게 자기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이런 제안을 해서 김대중이 이종찬을 불러서 국정원에 다시 근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가 김홍일과 이종찬이 중국에 가서 북한 요원인 최인수를 안기부에 납치해가지고 고문을 자행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당시 국정원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김기삼 씨가 이 말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국정원 인사 항명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싹 빼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이 사람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높은 나무 위에 달린 잎사귀도 그 뿌리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원 인사 항명 사태도 그 뿌리를 건들지 않으면 모두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김기삼 씨가 국정원장의 최측근인 A씨가 이번 사건을 만들어서 국정원장을 밀어내고 그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번 국정원 항명 사태를 규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차장급이 동네 골목의 양아치들입니까? 또 공작관이라는 사람도 누가 영상을 보라고 줘서 한번 봤더니 자신이 황장엽 씨를 수행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은 모르지만 황장엽 씨 공작을 한 것이 바로 8240 켈러 부대장이었던 이연길 씨가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때 황장엽 씨 경호를 자기가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도 김대중이가 아들 홍일이와 이종찬을 시켜가지고 국정원 내에 경상도 인맥 570여 명을 다 자를 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죠. 제가 상대한 사람들은 바로 다 잘렸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대중이가 왜 최인수를 납치했냐 하면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시켜서 이종찬과 국정원을 제일 먼저 적화 공작을 했던 겁니다. 그 걸림돌이 과거부터 오래 있었던 경상도 출신들을 다 잘라냈는데 그 숫자만큼 전라도 사람들로 채워놓다 보면은 여론이 악화되고 해직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김대중이가 그 당시 호적을 없애버리고 기본 증명서를 만드는 겁니다. 기본 증명서는 원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안기부 요원을 특채할 때 전라도 사람들을 원적이 전라도지만 현적은 전라도가 아닌 부류, 또 원적도 전라도고 현적도 전라도인 부류, 두 집단으로 해직 요원들의 자리를 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증명서를 띄우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1,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원적을 띄면은 100% 전라도죠. 그때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을 거쳐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라도 일부로 채운 것처럼 만들었지만 국정원 직원 전체가 원적과 현적을 다 까면은 전라도가 90%가 넘게 맞는 겁니다. 그것은 전라도 출신들 중에서 6.25 때부터 부역을 했거나 5.18 유공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력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부류들이 다 채워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왔을 때는 노무현 쪽의 인사들로 바뀌지만 기본적인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문재인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임기 말에 핵심적인 사람들을 전부 다 알박기를 해놓고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차장입니다. 그 사람은 전라도 나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통일 어쩌고 저쩌고 민족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서 잔뼈를 굵히면서 국정원에 오기 전에 중국 총영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딱 중국 정보부의 끈앞풀인 거죠. 소위 말하는 연정의 출신에다가
중국 끈앞을 역할을 단단히 하고 다시 국정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문재인이 임기 말에 국정원에다 알박기를 한 것은 국정원 내에 있는 문재인 끈앞들이 이런 자들의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으라고 자리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겁니다.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림을 다 그렸을 겁니다. 누가 뒤에서 뭘 어떻게 했다, 앞에서 뭐를 하고, 외곽 조직들은 어떻게 하고, 언론에 누가 어떻게 하고, 그런 최종적인 그림을 다 그렸을 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김기삼이라는 사람까지도 뛰어들었는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국정원은 해체가 답입니다. 그리고 해체한 다음에 미국식으로 정보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런 정보기관을 몇 개를 만들어서 서로 견제와 경쟁을 시키는 것이 현대 21세기의 정보기관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캐캐묵은 시대에 만든 정보를 끌고 가는 자체가 국가가 정보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일단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